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웅진 김철수학의 김승현 강사입니다. 네, 오늘 해볼 거는 이제 도형 인트로 강의고요. 여기는 그 숙제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예를 들어 뭐 동주 같은 경우나 아니면 못 왔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학원에 성실하게 계속 출석을 했던 학생들은 이미 여기를 다 짚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도형 인트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도형 공부했던 거를 조금 이제 요약해 준다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 뭐 이걸 안 듣는다 해서 엄청 크게 막 손해를 보는 건 아니지만 이걸 알고 있으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매년 이렇게 새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필기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먼저 중1 도형 단원을 요약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선은 도형 인트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당연히 도형은 뭘로 이루어졌을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도형은 당연히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 그것들이 서로 위치 관계가 얽혀 있으면서 이런 게 어우러져야 도형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너네가 생각하는 도형 두 개 뭐 있나요?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이제 뭐 동주 같은 경우도 되게 그 입체 도형 같은 거 되게 어려워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거는 1학년 2학기 때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입체 도형을 마주친다고 하면은 그 간간이 좀 나오긴 할 텐데 중3 때도 간간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메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에서만 간간이 다룰 뿐이지 입체 도형을 이렇게 메인으로 다루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형광펜을 하나 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형광펜을 어디 칠까요? 형광펜인가? 네. 형광펜이 아니네. 네. 이게 형광펜인가? 근데 왜 이렇게 작지? 네. 잠깐만요. 네. 이렇게 형광펜을 치고 넘어갑시다. 선생님이 형광펜을 치는 이유가 이제 여기 부분을 다음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이 알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K2000타. 네. 이제 해볼까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런 선생님이 위치 관계를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할 건데, 선생님 위치 관계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위치 관계는 이제 요거 얘기하는 거죠. 평면에서 점선면의 위치 관계. 또는 공간상이 입체 도형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에서 점과 선과 면의 서로 위치 관계를 내가 다 정리해 줬었는데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근데 이제 요거는 일단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입체 도형을 안 한다 했으니까. 그럼 평면에서가 중요할 텐데 평면에서도 점선면을 뭐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점과 선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점. 특히 점하고 선과의 위치 관계랑 당연히 뭐 평면에서니까 면은 관련이 없겠죠. 그렇죠? 그다음이 선과 선에서 위치 관계, 이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점하고 선의 위치 관계는 매우 쉬워요. 평면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를 들어 그냥 가볍게 좌표평면 떠올리면 돼요. 이 좌표평면 위에서 점하고 선이 위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따져보자라는 건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점이 선 위에 있냐 없냐만 보면 돼요. 이 선하고 점이 있었을 때 이 점하고 선의 서로 위치 관계를 구별하는 종류에는 이 점이 선 위에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위에라는 건 여기 딱 이제 걸터 앉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점이 선 바깥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선 위에 없다를 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점하고 선의 위치 관계는 요거 두 가지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선하고 선의 위치 관계는 그럼 뭐가 있냐면 선하고 선 좌표평면에서 뭐 요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런 거나 뭐 요런 거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거는 진짜 너무 중요하다고 외우라 그랬었어요. 외우라고.
이거는 계속 나온다고 앞으로.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안 만난다.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일단은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안 만난다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평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행. 선생님 위에 그려놓은 거 보이나요? 이거 이렇게 얘네 이렇게 그림상으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그러면 얘랑 얘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얘 무한정 이렇게 쫙 연장해봐요. 언젠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로 평행한 관계는 평생 만나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기울기로 그냥 계속 나가는 거야.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네 그렇다고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들지? 네,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조금 특수한 경우를 다룰 수가 있는데 네. 선생님 그러면 수직하는 경우는 이 세 가지랑 다른 거 아니에요? 얘기하겠지만 수직도 결국에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다라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수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각각을 우리는 수선이라고 부른다. 네, 이렇게.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에 특수한 경우가 이 수직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안 만난다라는 건 우리는 용어적으로 평행한다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형광펜을 어디서 쳐야 될까요? 여기 한 점에서 만난다. 여기 형광펜 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필기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귀찮다. 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3번 한 점에서 우리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은 어떠한 그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새로운 것들이 생겨요. 선생님 일단 여기 점 표시한 게 뭐예요? 이 한 점.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얘만 발생한 게 아니라 이 각각의 각들이 보이나요? 이런 거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교각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날 때 다뤄줘야 하는 거를 교점이라고 하고요. 근데 교점 대신에 우리가 만약에 이게 도형에서 일어났다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을 이 각변을 하나의 선이라고 봐봐요. 그럼 이 선과 선과 이 만나는 이 점, 이거를 삼각형이 뭐라 그래요? 꼭지점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뭐 그건 입체도형에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네, 이렇게 만났을 때 이 지점을 꼭지점이라고도 얘기한다.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필기는 안 할게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교점 말고 우리가 교각. 교각도 너무 중요한데 교각의 정확한 정의는 뭐 다르지 않아요. 두 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두 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근데 얘 쓰지 마세요, 알겠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두 쌍의 각이에요. 이거는 검은색으로 쓰자. 하얀색으로. 이렇게 쓸까요? 선생님 여기에 각이 총 몇 개인가요? 4개지 않나요? 그죠? 근데 4개 각을 왜 두 쌍이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가 있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서로 맞꼭지각 길이는 동일하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두 쌍의 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꼭지각 동일도 꼭 짚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알 것 같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냐 안 하고 넘어가냐 차이가 엄청 커요. 그러면 이번에 형광펜을 어디다 칠 거냐면 여기 교각에다 칠 겁니다. 알겠죠? 그럼 다음 얘기는 교각에서 해봅시다.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그 선생님이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교각끼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이게 되게 뭔가 기승전결 있는 것 같아서 좋지 않나요? 네, 나만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의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거기에 이렇게 관통 직선 하나가 생긴 거예요. 선생님이 이걸 앞으로 관통하는 직선이다 해서 관통 직선이라고 부를게 알겠죠? 이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각도 알파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알겠죠? 여러분 알파 이건 여기 안 할게 알겠죠? 네, 그럼 각도 알파가 있었을 때 그 여러분들이 요 교점 보이나요? 요 교점? 요 교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을 뭐라 그래요? 그거를 우리는 동위각이라 그러죠. 그렇죠? 돈위각이라 할 뻔했네요. 네. 동위각이라 그러죠. 동일한 위치각해서 동위각.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를 베타라고 놔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막꼭지각 동일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가 돼요? 베타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것까지 괜찮죠. 그렇죠? 그러면 엇갈린 위치에는 각이라 해서 우리는 이 각을 뭐라 불러요? 그렇죠? 엇각이라고 그러죠. 엇각. 그러면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이러한 수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요? 동위각을 한번 하고 맞꼭지각을 한번 하면 그러면 그게 엇각이 되네. 따라서 우리 엇각이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엇각을 알았다 그러면 엄청난 힌트를 안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위각보다 엇각이 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뭐 동위각의 막꼭지각을 한번 취해주면 그게 엇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거를 한 번에 하고 있는 거니까 엇각이 뭔가 조금 더 중요한 정보지 않을까. 사실 뭐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 하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좀 상황을 다르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또 교각끼리의 관계를 볼 건데 이번에는 또 관통직선 그을 거고요. 이번에는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두 직선이 평행할 때 교각끼리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자면 우리 그러면 여기가 선생님이 또다시 알파라고 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똑같이 동일한 위치의 각 여기 쓰면은 평행한 상황에서는 여기가 알파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위각이 항상 동일한 게 아니라 평행하면 동위각이 동일한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거를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항상 엇각은 항상 동일하고 동위각도 항상 동일하지. 뭐 이렇게 항상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일단 네. 그거를 정리하려고 이 강의를 찍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동위각에 동위각 동일 막꼭지각 때려서 여기도 알파죠. 그렇죠? 그러면 우린 또 뭘 알 수 있어요? 엇각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너네가 이번 중간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인데 평행하면 엇각 동위각이 동일하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거꾸로도 가능해야 돼요. 엇동이 동일해? 그러면 평행하다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배운 거라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나요? 이거 설명하려고 1, 2, 3번이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 4번까지 필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면 또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할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일단 보면 선생님이 특수한 보조선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고요.
이제 너네들이 고3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보조선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 보조선은 엄청난 힌트를 포함하고 있는 보조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함수 문제를 풀든 뭔가 뭐 문제를 풀든 간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배우는 단원이 뭐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잘 봐봐요. 선생님이 1학기랑 2학기가 이때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대수를 배우고요. 2학기 때는 도형, 즉 기하를 배운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도형이 여기 있고 방정식 대수가 여기 있네요.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얘네 둘이 합치는 작업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풀든 함수를 풀든 도형이 언제든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다라는 건 그 도형이 언제든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특수한 보조선들이 엄청난 힌트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자, 봅시다. 그 특수한 보조선 그래서 정확하게는 4가지가 있긴 한데 네, 일단은 수선, 중선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수선은 뭐냐면 삼각형이 있을 때 그냥 수직으로 내린 선을 우리는 수선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게 교육과정에서 많이 빠져가지고 수선은 굳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 엄청난 힌트를 포함하고 있진 않아서 일단 수선은 떼고요. 그 다음에 중선은 여러분들이 기말 때 나올 거예요. 기말. 그래서 기말을 위해 조금 대비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 우리 정의하고 성질 하나씩만 가져갑시다. 알겠죠? 그래서 중선의 정의는 뭐냐면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이에요. 지금 이렇게 한번 써놓고 이거를 진짜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중선은 특히 정의가 훨씬 중요해요. 잘 보세요. 정의라고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한 꼭지점 A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A의 마주보는 별을 마주볼 대자를 써서 대변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A의 대변을 여기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여기에 중점 M이 있다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선을 하나 긋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중선들이 삼각형에서 이 중선들이 서로 교점을 만들어낼 텐데 우리는 그거를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우리는 기말 때 배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성질이 뭐가 있냐면 너무나 좀 당연한 얘기인데 넓이도 2등분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뭘로 가지면 되냐면 중선을 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 막 이제 바다가 둘로 나뉘어지는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긋는 순간 얘네들 넓이도 딱 반으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동일합니다. 알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는 건데 밑변이 서로 동일하고 서로 같은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넓이가 동일하죠. 그렇죠? 이것도 2학기 때 뭐 제대로 배울 거긴 한데 뭐 어렵게 생각할 만한 거는 아니어서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가 동일하다. 그래서 중선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직 2등분선 얘기할 거거든요. 일단은 조금 줄여봅시다. 네, 가운데로 좀 내릴까요? 네, 이렇게 수직 2등분선 얘기 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의 2등분선도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이 이번에 2학기 때 주구장창 이 두 가지 얘기밖에 안 할 거야. 네, 잘 보세요. 수직 2등분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선생님이 좋아하는 모형으로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좋아하는 모형으로 생기긴 했는데 여기 이 각각점을 대칭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대칭점 2개가 있고 여러분들은 이거에 성질들만 필기를 살짝 할 거예요. 알겠죠? 뭐 수직 2등분선의 정의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선을 수직으로 2등분하는 선이겠죠. 그렇죠? 그럼 각이 2등분선 뭐겠어요? 하나의 각을 2등분하는 선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의는 크게 지금 중요하지 않고 지금 수직 2등분선의 성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수직 2등분선의 성질은 이거예요. 두 점에서 끊고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또 끊습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항상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다. 이렇게 끊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갖다 해봅시다. 그러면 둘이 같은 거리라고 해봐요. 같은 거리. 이렇게. 잠깐만요. 이걸 하려면 얘를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A에서 B에서 이렇게 같은 거리에 항상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도 가능합니다. 얘도 이렇게. 그림을 좀 못 그렸네요. 네. 아씨. 네. 그냥 알아서 알아들으세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얘도 가능하다. 알겠죠? 네. 요거 꼭 중요하니까 그려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은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도 똑같이 쓸 겁니다. 똑같이. 거의 똑같아요. 네. 각을 하나 그려주고요. 여기에 각을 이등분 해주는 선이 하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은 어떠한 성질이 하나 있냐면 두 점에서 또 이번에는 두 점이 아니에요. 이 두 선입니다. 두 선. 두 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끝나죠? 네. 각의 이등분선. 이거 똑같이 써야 돼요. 항상 말이 이렇게 길어. 네. 각이 이등분선 위에 있다. 진작에 이럴 거야. 왜 말 안 해줬어요? 네. 각의 이등분선 위에. 네, 이러고 끊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림을 다시 그려줄까요? 네. 선생님이 사실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제가 가장 못하던 과목이 미술이었습니다. 미술. 네. 이해하세요? 알겠죠? 네. 수학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수학은 잘했어요. 알겠죠? 네. 네.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같은 거리 있는 점은 항상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후. 네, 필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못 썼네요. 네,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 수학은 잘합니다, 알겠죠? 네, 믿으세요, 알겠죠? 수학은 잘합니다. 네, 네,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자 이제 마지막인데. 네, 자 마지막인데. 선생님이 공식 하나 준비해왔어요. 이제 앞으로 이 도형 인트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도형 문제를 풀 때 하나의 공식을 가져가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할 때 도형을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하나 꼭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의심해요. 혹시 이거 두 개 합동이지 않을까? 혹시 이거 이등변 아닐까? 혹시 이거 60도에서 정삼각형 아닐까? 이러고 의심해요. 거기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그냥 의심으로 풀어요. 네. 일단은 미리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험 때 점수만 따면 장땡이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를 못 풀겠을 때 여러분들이 찍자라는 마인드로
이거 혹시 이거지 않을까 의심해서 푸는 거는 난 찬성합니다. 근데 학원에서 공부를 한다. 그 여러분들 공부는 진짜 수련과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그 실력을 올리기 위해, 체급을 올리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의심하고 그냥 의심이 내 말이 맞아서 그냥 의심이 항상 확신이어서 이거 2등된 삼각형 같이 생겼는데 이러고 2등된 삼각형 찍으면서 푼다던가. 네. 네. 그럼 학원을 안 나와도 됩니다. 알겠죠? 네. 만약에 계속 그러고 싶은 학생은 이제 그렇게 문제 풀어서 선생님 반에 남아있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찍으면서 풀면서 선생님이 이게 가장 싫어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선생님도 도형 많이 어려워했기 때문에 그때 항상 문제점이 여기였어요. 의심으로 문제 풀어요. 그냥 찍으면서 푸는 거죠. 항상. 그러면 그냥 그 찍는 수준대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의심하는 것까진 좋은데 여러분들이 항상 증거를 찾은 다음에 확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공부할 때 시험 풀 때 말고 시험 풀 때는 당연히 확신까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완전히 정확하게 푸는 건데 시험 때는 일단은 공부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100%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 보는 게 나았을 수도 있고 조금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를 이제 모두 이제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의심을 했으면은 의심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무조건 증거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확신으로 꼭 바꿔주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냅니다. 무조건. 알겠죠? 그래서 이 증거 찾는 공식을 지금 얘기해 줄 건데 잘 보세요. 첫 번째. 일단은 증거를 찾을 때 일단은 항상 이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웬만하면. 평행선하고 관통직선 친구들이 웬만하면 진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증거를 찾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이미 반이 끝났어. 웬만하면 증거는 여기서 찾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진짜 평행이라는 힌트가 진짜 어마어마한 힌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행선하고 관통직선이 보였다. 여러분 바로 뭘 해야 돼요? 평행하면 뭐라고요? 평행하면 뭐라고? 안 들려요. 평행하면 뭐라고? 어똥동일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평행하면 무조건 어똥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억각 뭐 있지? 동의각 뭐 있지? 항상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변 도형을 꼭 체크해야 돼요. 네. 아이씨. 잠깐만요. 얘네들이 좀 안 이쁘니까. 싹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왜? 원래 이랬나요? 방법이 있죠. 네. 네, 굿. 네. 네. 그래서 주변 도형 항상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동인지 또는 닮음인지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끝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예시 하나 보여줄게요. 네. 진짜 완벽한 평행사변형이 지금 하나 그려졌고요. 평행사변형의 정확한 정의는 두 쌍의 평행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평행사변형 이런 성질도 알고 있어요? 마주보는 변길이 길이가 동일한 거 혹시 알고 있어요? 모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주보는 각이 동일한 거 혹시 알고 있나요? 선생님 근데
그렇게 생겼잖아요. 하는 애들 지금 제발. 네, 한번 참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변이 다 동일하겠네요. 그럼 말은 뭐 아니에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게 말은 뭐인지도 여러분은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찍으면 안 된다고요. 정확하게 그렇게 생긴 건 알겠어요. 근데 왜 그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왜 그런지 정확하게 알려줄게요. 잘 보세요. 이거를 알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항상 시작은 어디서 한다 했어요? 평행선하고 관통직선에서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평행선이 보이고 선생님이 관통직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제 힌트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돼요? 엇동 체크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엇각은 어디 있고 동의각이 어디 있을까 체크해 보니까 뭐 이런 각들이 서로 엇각인 게 체크가 되네요. 그렇죠? 여기 X라고 할까요? X. 그럼 이 각하고 이 각도 얘네들이 평행하기 때문에 서로 엇각인 게 보이나요? 이해돼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네. 자, 일단은 주변도형 체크할 건데 지금 여기 두 개의 삼각형 보여요. 그렇죠? 이 삼각형의 지금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게 합동인지 닮음인지 항상 체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각, 두 각, 지금 이 삼각형이 서로 이쪽 각하고 이쪽 각이 동일하고요. 그리고 변 하나를 공유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합동이에요? SAS 합동인 거 아닌가요? 그 선생님이 합동은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합동은 그냥 똑같다가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럼 합동은 뭐였냐면 대응, 점, 각, 변이 동일하다. 이제 앞으로 합동 얘기가 나오면은 무조건 대응, 점각변 동일이라고 해석하라고요. 그냥 똑같다가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대응점이고 여기랑 여기랑 대응점, 여기랑 여기랑 대응점. 대응점을 알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이 도형이 서로 위치가 지금 어떻게 뒤집어져 있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삼각형이 뭔가 뒤집어져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라는 거 알겠나요? 그렇죠? 그러면 대응점까지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응 각도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 각이랑 이쪽 각, 이쪽 각, 이쪽 각 같은 건 방금 억각으로 봤고요. 그러면 이쪽 각하고 이쪽 각이 당연히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성질이 성립하는데 서로 마주보는 각끼리 지금 같아지는 게 보이나요? 그렇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각까지 했으니까 이제 변동일까지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이쪽 변은 서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똑같은 거고요. 얘랑 얘랑 대응변이고 얘랑 얘랑 대응변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합동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평행선과 관통직선으로 직접 증명해 볼 수 있다고요. 이거 사각형 성질할 때 그대로 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네. 뭐 예시는 안 적어도 되고요. 네. 요 공식 절대 까먹지 마시고 선생님이 예시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의심만으로 도형 문제를 풀지 말자. 네. 여기까지 하고 도형 인트로 마치겠습니다.